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안녕하세요. 강수돌의 세상 사는 이야기의 안병주 강수돌입니다. 네, 남해 FM 강수돌의 세상 사는 이야기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수돌 교수님이 내신 책을 매개로 우리 사회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지난 7월 말에 6번째 방송 녹음을 하고 오늘이 7번째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근 한 달 만입니다. 빠르네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달 동안. 예,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인데 네. 여름도 다 가는 것 같고, 뭐 장마에 폭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맞아요.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태풍도 왔다 갔다 하고. 네. 네. 텃밭도 뭐 그 지주대가 넘어진 거 많이 다시 세워주기도 하고, 네. 풀하고 많이 싸움했죠. 네, 어제는 건강해 보이셔서 네. 좋네요. 음. 네, 지난 시간에는 내 마음의 길잡이 개와 고양이라는 이제 동화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도 강수돌 교수님이 번역하신 동화책, 이게 동화책이라고 그러나요? 그림책이라고 그러나요? 그림책, 네, 뭐 요- 그림 동화책. 요 책이에요. 네. 제목이 천장 위의 그렇습니다. 아이라는 동화책입니다. 네. 네, 요 책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표지가 심상찮죠. 네, 이걸 이렇게 봐야 될지 이렇게 네. 봐야 될지 예. 내용을 네. 보면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은 차분히 노래 듣고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듣고 오실 곡은 꽃다지가 부른 노래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가슴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도 날 찾지 않을 때까지 살다 가지. 내겐 작은 꿈이 있어. 그대 여린 가슴에 들어가. 그대 지치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려 해. 때론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대 행복할 때, 때론 그 사랑이 너무 아파 눈물 칠 때, 때론 지난 세월이 그리워 그대 한숨 질 때, 그렇게 난 언제라도 그대와 함께 하려네. 한때 나와 나의 동료들은 거친 세상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의 분노가 되고 희망이 되어 거리에서 온 땅으로 그들과 함께 했지. 그땐 그대들과 난 아름다웠어. 비록 미친 세월에 묻혀 사라진다 해도 다시 한번 그대 가슴을 펴고 불러준다면 끝까지 함께 할 테요.
지난 세월이 그리워 그대 한숨 질 때 그렇게 난 언제라도 그대와 함께 하려네. 한때 나와 나의 동료들은 거친 세상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의 분노가 되고 희망이 되어 거리에서 온 땅으로 그들과 함께 했지. 그땐 그대들과 난 아름다웠어. 비록 미친 세월에 묻혀 사라진다 해도 다시 한번 그대 가슴을 펴고 불러준다면 끝까지 함께 할 테요. 다시 한번 그대 가슴을 펴고 불러준다면 끝까지 함께 할 테요. 네. 오늘 함께 나눌 책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천장위의 아이라는 네. 그림책이에요. 네. 2020년에 나온 책인데 네. 스웨덴의 비베카 회그렌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만든 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책도 지난번에 저희 그 했던 내 마음의 길잡이 개와 고양이처럼 혹시 도서관에서 이렇게 우연찮게 예, 우연히 발견한 건 아니고 네. 제가 2019년도에 네. 스웨덴에 6개월 동안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네. 하락하게 됐는데 그 독일 출신의 교수님이 저한테 이 책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원래 스웨덴 말인데 네. 독일 말로 번역을 해서 보여줬어요. 네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네. 독일을 읽을 수 있으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보니까 내용이 이거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도 소개를 하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핵심적인 내용은 얼굴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더불어 사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상당히 철학적인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번역을 했죠. 이 책 뒷면에 보면 네.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네. 잠깐 읽을게요. 네. 이해와 존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다. 하얀 눈이 뽀얗게 쌓인 어느 날 오후 낯선 아이 하나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 아이의 몸에서는 낯선 냄새가 났어요. 습관도 냄새도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는 우유와 비스킷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든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이해와 존중으로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세상을 함께 꿈꾸어 나갑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이 작가분은 맞아요. 이 그림책을 네. 쓴 것 네. 같아요. 네. 내용도 길지 않아서 네. 금방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요 책이 이 새삼이라는 친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가정집에 오는 것서부터 맞아요. 시작하는 맞아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이름이 있는 친구는 이 새삼이라고 하는 친구가 맞아요. 유일하게 이름이 예, 있더라고요. 역설적으로. 책 내용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줄거리에 대해서. 예, 네.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이제 그
이 세삼이라는 친구가 이 말하는 그 아이 집에 이제 손님처럼 오게 됐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생긴 모습이나 뭐 냄새나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화자라 그럴까 말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세삼이 천정에 매달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내준 방에 있던 물건들까지도 막 천정에 같이 매달려 네.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막 놀라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거 놀랄 일이 아니고 그냥 사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놀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 화자 아이와 그 형제 또는 뭐 나중에는 뭐 친구들까지도 그 이상함을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냥 다름으로 여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얘가 천정에 거꾸로 세삼이 거꾸로 매달린다는 거는 공중을 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야외에서 노는데 풍선처럼 막 하늘을 뜨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연 날리기 할 때 연처럼. 네. 이거 다른 동네 애들이 뭐 다 놀래고 얘 저거 이상한 동물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아니야 우리하고 좀 다를 뿐이야. 이렇게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다름에 불과하다는 거 이상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열등하거나 우리보다 못하거나 또는 뭐 거꾸로 아주 우월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름에 불과한 것이야. 다름으로서 평등하다는 거 이런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부모가 이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었으니까 내가 세삼을 보는 눈이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 친구처럼 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놀 적에도 다른 애들이 동네 애들이 이상하다라고 할 적에도 그 이상한 거 아니다. 다를 뿐이다. 아니 그렇게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알려주고 있죠. 네. 그 내용이 짧기 때문에 교수님이 얘기한 게 다예요. 이 책에. 근데 물론 네. 맛깔스럽게 이제 읽어보면 맛깔스러운 내용들이 있죠. 네. 예.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거는 천장에 매달리고 물건들도 천장에 막 달려 있고 세삼이 그렇게 생활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맞아요. 이 친구 아이들하고 네. 원래 살고 있던 그 집의 아이들 화자 이런 아이들하고 대화가 실은 안 되다가 어느 날 밤에 물이 먹고 싶은 거 하여튼 아이가 잠에서 깼는데 거실에 나가 보니까 세삼이 바닥에서 우유를 먹고 그렇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 상황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요 상황을 표현했을까 이제 이런 또 상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천장에 있을 때는 나랑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다가 이제 같은 조건이나 혹은 어떤 얘도 똑같이 우리랑 이렇게 식탁에서 우유도 먹고 비스켓도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맞아요.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나 문화나 이런 게 약간씩의 차이는 있죠. 심하게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10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도 어떤 성격이나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 다른 나라에서 온 또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종교가 다른 그런 사회에서 온 친구들은 뭐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가졌던 편견이나 무서움이나 또는 선입관 이런 게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 동화책의 배경이 되는 게 뭐 꼭 특정한 나라가는 아니지만 이 작가님이 스웨덴 작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음. 이주하시는 분이나 네. 이런 이주 외국에서 이렇게 네. 이주 노동자든 아니면 뭐 이주민이든 난민이든 네. 이런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스웨덴에서도 맞아요. 많이 발생을 어. 했었나 봐요. 예, 예.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그 인구는 훨씬 적고 땅은 훨씬 넓은 넓고, 나라죠.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편이니까 비교적 그 이제 인구 정책 면에서 좀 관대한 정책을 펴왔고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난민이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열려 있죠. 예,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나 또 비판하는 지점도 있지만 비교적 열려 있는 나라다.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생각하고 비판해 볼 점도 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아기들 해외 입양을 입양. 많이 했잖아요. 네네, 네네. 스웨덴에 가보니까 의외로 한국 출신 입양아들이 많고 그 중에는 작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병원 간호사도 있고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뭐 조교 연구자들도 있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법 이름을 날리는 작가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예. 북유럽이나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되게 선진국 같은 네, 느낌인데 선진국이죠. 그런 사회에서도 이런 뭐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나 혹은 뭐 난민을 대하는 태도나 정책적으로는 열려 있으나 또 사회적으로는 그런 또 혐오에 대한 뭐 가끔 네. 있죠. 뭐 어느 사회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교적 이제 이런 책으로 상징되듯이 어릴 때부터 부모나 선생님들이 이런 책을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고 또 네, 토론도 네, 네. 하고 네. 대화 나누다 보니까 이런 그 다양성의 사회,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하죠. 다문화 사회.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어떤 사회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열린 자세 이런 게 강한 사회죠. 근데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국 사회로 음. 조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는 늘 한민족이다, 뭐 단일 인종이다 네, 이런 이야기. 소위 이제 네. 굉장히 민족성에 대한 강조 혹은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네. 역사적인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첩돼 있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순수 혈통 이래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중국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미군정 시기 피가 이래 섞이고 저리 섞였죠. 우리 얼굴들도 보면 남방형 북방형 뭐 온갖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그냥 다름과 네.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럼 저희는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뭐 여유 있는 이런 받아들임 자체가 약간은 좀 많이 부족한 굉장히 느낌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그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순수 혈통을 강조하고 좀 소국의 서러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우리라는 의식이 너무 좀 편협해져 가지고 내하고 다른 거에 대한 관용, 열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 그럴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틀림으로 인식하고 어찌 보면 나의 그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클수록 내가 선이고 최고고 이런 식으로 인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자를 좀 뭐라 그럴까 열등하게 취급하는 경향. 반대로 이제 뭐라 그럴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또 오히려 막 우월하게 치고 막 잘 모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서 온 사람들한테는 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조금 더 계속 심각해지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저는 느낌을 받긴 해요. 왜냐하면 이주 이제 이 노동을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분들의 어떤 조건이나 이 상황들이 예전보다 뭐 개선은 되었을 수 있으나 현재도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어떤 불합리나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지 맞아요. 않나 싶기도 하고.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강자동일시 개념을 이야기할 네. 때 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늘 강자 편에 서려고 하는 거죠. 나 자신도 강자에 속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힘의 권력 관계로 위계 질서로 만들어진 게 현실인 것만은 맞는데, 그 현실을 돌파하는 방법에서 내가 강자동일시를 함으로써 이 현실을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이 위계 질서화된 권력 관계를 넘어가는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고 만들어 감으로써 극복할 거냐, 이 차이점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이 천장 위의 아이에서 이야기하는 작가의 정신은 그런 위계 질서가 아니라 이 둥근 테이블에 앉은 것처럼 수평적이고 소통하는 관계로 위계 질서적인 그런 현실 세계를 넘어가는 게 옳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옳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가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온 친구들이건 소위 말하는 가난한 후진국에서 온 친구들이건 사람으로서 또는 인격체로서 이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상부상조한다면 굉장히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들이나 특성들을 나눌 적에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노동력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생각한다면 좀 고급 지식, 고급 기술을 가지면 우대해주고 그렇지 않고 단순 노동에 종사하거나 소위 말하는 3D 노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아주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우하거나 이런 식의 사회적인 그 제도와 관행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차별적인 세계를 재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뭐 헌법이나 혹은 뭐 세계인권선언이나 국가인권법에 따르면 뭐 국적이나 혹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나 종교나 뭐 종교, 네. 성 정체성, 그렇죠. 뭐 이런 것에 따른 차별이나 네. 이걸 금하게 되어 그렇죠. 있죠. 헌법 11조에 나오죠. 네, 그 말은 저 사람이 뭔 사람,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 맞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같은 인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평등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역사적인 맥락과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는 차별이 횡행하고 요즘에는 뭐 혐오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이야기되고 있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예전에 이제 어디죠? 제주도 난민 맞아요. 입국할 때 문제가 있었고 네. 최근에는 뭐 대구에서 그 종교가 어디 종교더라? 예? 그거 잘 모르겠네. 대구에서 대구에서 네. 그 저기 뭐죠? 이슬람. 이슬람. 네. 네. 그 이슬람 성당을 짓는 문제. 예. 예, 그 문제 때문에 못 짓게 네. 했다는 거죠. 이런 혐오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 맞아요. 이런 게 뭐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 또 뭐 이슬람 국가 이제 그분들도 입장은 있는데 그게 어떤 혐오를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사회적 토론이나 협의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싶을까? 저렇게 해서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네. 그 이제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런 태도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작용한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면 오히려 풍성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내 문화가 오염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들의 세력이 커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우위가 침식당할까봐 두려움도 있고요. 그 이제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인데 사실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면 자본의 관점에서는 늘 평등성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차별성을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있죠. 동일한 상품도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빈부격차에 따른 상품 시장을 다르게 네. 이걸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급 제품과 저급 제품으로 나누어서 그래야 더 잘 팔리죠. 현실적으로도 맞고. 근데 현실적으로 맞는데 그게 바람직한 현실인가 하면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모두가 임금이 평등하고 비슷하면 사람들이 일할 동기가 생길까 하는 시선이 자본의 시선이거든요. 차이를 주고 열심히 경쟁하게 해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올라가게 악을 쓰도록 만들어야 차이를 만들어 놔야 더 악을 쓴다는 거거든요. 네. 안 그러면 게을러진다고. 바로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토론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를 찾아 나갈 때 비로소 성숙한 사회가 되는데 그런 불편한 이야기는 자꾸 미루거나 숨기죠. 안 하죠, 이야기를. 예. 저는 뭐 그렇게 끓일 게 없는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런 우리의 일상의식에서의 두려움이나 자본의 시선에서 볼 적에 어떤 차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현실적으로 차별적이고 편견 섞인 그런 현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뭐 국적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 국내에서도 뭐 저같이 이제 다른 곳에 살다가 농촌이나 이제 지역에 이렇게 이주해 온 도시민 일 소위 네. 이렇게 수도권에 사셨던가? 네. 예. 이런 사람들하고 네. 원래부터 이제 여기에서 사셨던 선주민 네. 선주민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에 뭐 귀농귀촌이나 이런 것 흐름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문화적 차이, 생활 어떤 관습의 차이, 맞아요. 또 어떤 역사와 전통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다 보니 갈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동화책에 따르면 그런 생활 습관과 혹은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어떤 갈등의 소지가 아니고 그냥 다름을 그 차이를 인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경우도 있죠. 제 입장에서는 네. 그 생각이 먼저 났어요. 나도 이주민이고 이 여기에 어떤 생활이나 이런 습관을 잘 모르는데 이분들은 또 쟤는 도시에서 왔으니 또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생활의 관계에서는 그냥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이분들도 또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생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문제가 사소하게 이제 부딪히면 맞아요. 굉장히 이게 커지더라고요. 커지죠. 네. 그럴 적에 서로 뭐라 그럴까? 일단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동의는 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네. 그게 양 방향에서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도시에서는 개인주의적으로 살거나 익명성의 사회 속에 살거나, 그죠? 또는 계약적인 사회에서 살잖아요. 네. 반면에 농어촌에서는 익명성이 아니라 다 이름을 다 밥 네. 숟가락까지도 알 거고, 그다음에 계약적인 관계라기보다 뭐라 그럴까, 뭐 이웃 사촌의 관계, 예. 또 개인주의적이기보다는 좀 집단적인 성격이 강하죠. 뭐 같이 하면 와작작 같이 잔치를 벌이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을 서로 솔직하게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단점은 좀 줄이거나 자제하고 장점을 서로 많이 좀 나누어서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자. 이런 마음만 공유하게 된다면 훨씬 함께 살아가기가 편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진 않은데 주변에 보면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맞아요. 서로 쉽지 이해하세요라고 않죠.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않아요. 불구하고 저는 계속 얘기도 하고 또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맞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음. 이런 뭐 동화책이 됐건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공원에 가도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들끼리 네. 놀게 하고 이러는 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만남의 기회들이 많죠. 그렇죠. 아가 놀이방에도 다양한 국적의 아가들이 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학교 교육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고 네. 또 현장감 있게 좀 아이들하고 얘기가 나눠주고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그 뭐라고 그러죠,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런 또 친구들이 또 많이 많이 늘어나요. 특히 성장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맞아요. 더 비율이 높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는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죠. 관계들이 뭐 다문화, 뭐 난 다문화 아니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네. 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어른들은 또 뭐 그런 또 색안경을 끼고 예. 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 싶고. 학교에서 이제 그 어울림의 기회들 이런 거 많이 만들고 또 학교 밖에 나와서도 그런 문화적인 교류 또 이해의 장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고요. 비교적 언론에서는 또 뭐 비정상회담 이런 것처럼 또는 그 외국인들 나와서 예, 맞아요. 또 그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 씨 하는 프로그램에도 이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 초청해가지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처럼 자주 이래 섞임의 이런 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훨씬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주나 제가 상주에 살고 또 이쪽 남해군에서는 또 어촌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농어촌에 꽤 많아요. 그 결혼 이주 여성이나 그다음에 또 일하러 오신 분들 많아요. 타러 오시는, 농장이나 맞습니다. 바다에나 그런 분들이 포장에나. 계신데 네. 마을에서 어울리기는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그럴 적에 이제 그런 분들 일종의 문화 센터라 그럴까? 이런 그 NGO 같은 기구들이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주고 각종 행사라든지 뭐 골목 축제 비슷한 축제라든지 제가 이장할 때도 골목 축제 할 적에 그 조치원에 이주 여성들이 꽤 많았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캄보디아, 베트남 그런 분들에게 실비를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센터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음식을 각국 음식을 만들어서 네네네. 마을 어른들과 나눠 먹자. 네네. 그리고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도 네네. 해드리고 네네. 그래서 이제 실비로 그 재료비는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날 이제 각 나라의 자기 고유의 의상을 입고 나와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는 행사였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어른들이. 그런 경험들이 좀 맞아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 보면 그분들을 이해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풍토들이 강해지겠죠.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몇 년 전에 네. 상주면에서 그 뭐 사람책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책으로 베트남에서 오신 이주 여성분을 모시고 그 베트남 쌀국수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직접 만든 네. 쌀국수를 나눠 먹으면서 그분 좋네. 얘기를 듣는 좋네. 행사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게 좀 계속 이어지면 좋았겠지만 네. 뭐 그때 한 번으로 좀 끝나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뭐 만남의 기회들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그런 중요할 이야기를 것 같아요. 들어본 사람이 혹시 딴 데 가서 쌀국수를 먹더라도 네, 네.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친근감을 느끼면서 네. 먹겠죠. 동일한 쌀국수라도 네. 아무도 모르고 먹는 것보다는 네. 훨씬 네. 살갑게 느껴지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만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애정, 네. 친구 내지 형제 자매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시민주의라는 추상적인 말로 하는 것보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체험이나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죠. 네, 지금 교수님하고 천장님의 아이라는 욕심책을 가지고 예. 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얘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 네. 테이크 2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예. Will you stay? 흘러가는 저 시간 잡아두고 싶어 With me Where you go? 어떤 얼굴을 하고 서 있을까? 이제 기억나지 않는 새벽들. Say I'm running the days We've been walking so many ways 가슴이 터질 것 같아 Can't you see the take two stories unfolding just for you 너와 함께하는 청춘 지금 내 손을 잡아 Yeah we never felt so young Why do they not sing this song 서로를 맞추며 어둠 속에도 Yeah we never felt so right Running got you by my side 함께 걷던 길 따라 Oh we're young forever 사막의 바다가 돼서 we swim forever 외로워했던 우리도 이제 sing together 함께니까 영원을 바래도 무섭지 않아 내 믿음은 오고 하나뿐인 이유니까 You're my silver lining, you're the one who's just like me. Oh, I can always feel you beside me. 너 우리 빌딩에 부딪혀. 우린 이렇게 서로의 주어져. Say Oh I'm running out days We've been walking so many ways 널 품에 터질 듯 알아 Can't you see the take two letters I didn't send to you 너와 함께하는 청춘 시작일지도 몰라 Yeah we never felt so young Run together sing this song 서로의 눈 맞추며 어둠 속에도 Yeah we never felt so right When I got you by my side 함께 걷던 길 따라 Oh
함께여서 행복했어.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섰어.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 수년간 우리가 만든 영원의 교집합 함께여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행복합시다. Yeah, we never felt so young. 익숙해져 생겼어. 서로의 눈 맞추며 비가 내려도 Yeah, I never felt so right. When I got you by my side. 함께 났던 걸 따라. Oh, we're young forever. can't know that we never felt so young. Won't you hold my hand? Yeah, we never felt so Need you here tonight. We never felt so young. Oh, we're young forever. Yeah, never felt so young. 네, 방탄소년단 BTS가 부른 Take Two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방탄소년단은 노래도 노래지만 지난해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확산될 때 백악관에 초청돼서 한 말이 있었어요.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네.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옳고 그름이 아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사실 이 외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 사람 자체가 어떻게 불법인가요? 그렇죠. 그 어찌 보면 이제 국경선을 만들고 관리하는 체계 안에서 합법과 불법이 있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불법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네. 마찬가지로 사람 자체가 옳은 사람과 그른 사람이 있나요?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의 견해가 옳거나 그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네. 사람 자체가 옳은 사람과 그른 사람의 그 you are wrong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견해나 입장 답이 틀릴 수는 있지만 사람 자체가 틀릴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보편적인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문화가 실은 정치,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안 되고 있죠. 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뭐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뒤틀려 있는가를 배우고 고칠 마음을 고치시키는 과정이 교육의 과정이 되어야죠. 맞아요. 이 잘못된 거 고쳐야 된다. 이런 문제 의식. 최근 이슈가 되는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뭐 소위 얘기하는 교권 네. 문제, 네. 뭐 학생 인권 문제, 맞아요. 또 마찬가지고. 맞아요.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 해고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 내 어떤 뭐 갑질.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건데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거는 당연한인 건데 현실은 사람 밑에 사람이 네. 여럿 있고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여럿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맞아요.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과 자본이 그런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런 질서가 있어야지만 돈벌이나 권력 유지가 편리해지죠.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복종하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따라주고 또 아래로부터 계속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일정한 부분들을 위로 뺏어 가야지만 놀면서 가져가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 뚜껑을 열고 보면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수백억 달러를 내고 우주선 타고 지구를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뭐 방글라데시나 인도를 가더라도 네.
또 구름 위에 살고 있는 억만장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살고 있죠. 예를 들면 인도의 어떤 재벌은 27층짜리 자가 주택을 짓고 그 온 벽면에다가 짠디를 벽면에 이렇게 키우고 있고 헬리콥터 3대가 옥상에 내릴 수 있고 뭐 그런 집을 그 아룬다티 로이라는 시인 작가이자 운동가인 여자분이 쓴 자본주의 땅땅 유령 이야기라는 책에 이제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조차도 어마어마한 그 우리나라 재벌보다 더 잘 사는 부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참 지난번에 왜 쌍용 자동차 네. 2009년도에 싸움하고 구조조정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그 뒤에 마힌드라라고 네, 인도의 네, 인도. 타타 뭐 네네. 이 타타 자본이나 마힌드라 자본이 인도의 재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착취한 결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평등해지면 일할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니까 소위 게을러진다. 자본의 시선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이 되면 너도 나도 사람 대접 받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책임감이 생기고 뭐라 그럴까 어떤 도덕적인 책무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본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고 차별하고 경쟁을 시켜야 일을 한다. 왜? 그 일이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는 일이 태반이거든요. 뭐 그런 이유에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아이들도 뭐 월세를 사네, 전세를 사네, 몇 평을 사네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무슨 뭐 불리는 또 이름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임대주택 뭐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계급 사회 자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당연시 되는 것 이게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말씀하셨던 그런 자본의 어떤 원리 혹은 그 운영의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혐오라고 하는 어떤 문제로 들어가면 약간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이게 뭐 여기서 토론할 거리는 아니지만 소위 남혐, 여혐 이런 거 같이 예. 어떤 이게 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혹은 어떤 계급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집단과 집단을 구분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혐오의 딱지를 붙여서 거의 죽일 듯이 혹은 소거해야 되는 삭제해야 되는 어떤 것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가부장제나 뭐 역사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뭐 저보고 물어보신다면 차별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구조의 산물이라고 봐요. 이것 역시 혐오의 문제 역시 왜 그러냐 하면 차별 당하고 그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시선은 열등감과 패배감과 좌절감과 복수심, 증오심으로 응어리지죠. 그것이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감으로 묻지마 살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특정한 그룹이나 집단을 표적 삼아서 예를 들면 특정 종교를 가지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거나 특정 성별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또 나만 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막 그 뭐라 그럴까 엉터리 같은 근거 만들기 그런 걸 막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거죠. 결국 그 뿌리를 보면 내가 존중받고 살지 못하는 사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암세포 같은 질병의 증후군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는 음, 어떤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를 어떤 특정한 대상, 특정한 어떤 사람을 그 이유가 차별이고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그게 내 생존에 크게 걸리지 않을 정도의 경쟁. 예를 들면 운동장에서 1900구 나누어서 우리 운동하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생계가 걸리고 내 목숨이 걸린 일이 지금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시장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경쟁에서 망하면 끝나는 거고 은행이 집 저당 잡힌 거 다 날려버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의 질서 하에서 패배자가 갖는 어떤 정서적인 그 상태가 바로 이런 혐오와 증오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승자들도 내 것을 위협받는 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덤벼드는 아이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감을 또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점점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사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존중하고 공존하면 되는 건데 그게 자본이나 권력의 질서가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부추기는 그래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내 옆에 친구나 부모 형제나 우리 이웃들이 함께 사는 것만 해도 참 좋은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자세라면 혐오하거나 뭐 증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성별에 대해서 호기심도 가지고 아껴주고 싶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싶고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 아닌가?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차별과 경쟁 질서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좀 완화해줄 만한 어떤 시스템이 교육이나 뭐 나아가선 정치, 문화, 종교. 뭐 언론, 종교, 예. 다 부추기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이 책도 번역하고 또 책 만드시는 분은 이런 거 돈도 안 되지만 소개도 열심히 하고 네, 뭐 맞아요. 또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진 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죠. 네, 이거 천장 위에 있는 아이 요거 네. 이제 뭐 사서 보실 수도 있고 남의 도서관 가면 또 있습니다. 예, 예. 네, 요 저도 대출해서 봤는데요. 네, 네. 네, 꼭 아이들하고 돌려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뭐 어른들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학교 도서관에도 없으면 신청하면 아마 사줄 겁니다. 네, 학교 네. 도서관에 빌려봐도 되고. 네, 네. 네. 천장 위의 아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혼자 보지 말고 아이들하고 혹은 주변의 이웃들하고 같이 맞아요. 보는 게 더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어른들끼리 동화 읽는 모임이나 이런 데서 어른들끼리 좀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눠도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 마지막에 새삼이 주인공이 새삼이 사라져요. 사라졌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저도 궁금해요. 네. 근데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건 이해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오해와 불신과 멸시를 받게 된다면 지옥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 마지막에 읽으면서 새삼이 가는 곳이 천국이었으면 이게 존중받고 함께 또 네. 공존할 수 있는 그러죠. 어떤 가족, 네. 사회, 네. 마을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그런데 분명히 좋은 마음을 갖고 떠났을 겁니다. 그렇죠. 이 가정이 네네네. 따뜻하게 대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줬고 네.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별일 아니고 자연스럽게 봐주면 된다. 맞습니다. 문화가 다를 뿐이야. 이런 네. 글 듣고 갔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수돌 교수님이 번역하신 천장의 아이라는 책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차별이나 혐오 이런 단어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고, 맞아요. 특히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생긴 네. 아이 못생긴 아이 나누지 말고 네, 그냥 생긴 대로 같이 살아가면 돼. 같이 웃으면서. 네, 맞습니다. 동화책에 나온 것처럼 새삼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 함께 이해하고 네.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고요. 또 저희도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예. 절판 안 됐죠?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2세가 나온 것 같던데. 아, 그래. 예. 네. 그 마지막으로는 뭐 아까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잘생긴 아이 못생긴 아이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남성과 여성이 차별하거나 서로 증오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이주 여성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남긴 작가의 말 중에서 한 마디,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 좁은 지구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문제, 인종 문제와 관련한 온갖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특정 인종이나 집단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극우 세력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무척 걱정스러워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물결에 맞서 싸우기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겠죠. 스톡홀름에서 비베카 헤그렌. 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미래가 부른 검은 행복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난히 검했었던 어릴 적 내 살색 사람들을 손가락질해 내 맘이 한테 내 바삐는 흑인 미군 여기저기 숙은 때 또 이렇군 저렇군 내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어렸지만 엄마의 슬픔이 보여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에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난 내 얼굴을 씻었네 하얀 비누를 내 눈물에 녹였네 까마 피부를 나 속으로 원망해 와오와 세상은 나를 판단해 세상이 미워질 때마다 두 눈을 꼭 감아 아빠가 선물해준 음악에 내 혼을 담아 볼륨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가 저 멀리 La music It goes on and on and on 세상이 네